해독이 답이다. 안녕하세요. 매주 좋은 책을 선정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독소라고 합니다. 독소를 없애야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독이 답이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해독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해독 치료는 체내의 독소를 빼고 혈액을 맑게 하여 대사 기능을 높여주고 위를 축소하여 소식 체질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효소의 역할은 소화, 흡수, 분해, 배출 외에도 해독, 살균, 항염, 항균, 혈액 정화, 세포 재생 등 인체 생명 활동의 모든 부분에 관여한다. 그런데 과식 등으로 소화효소의 소모가 많아지게 되어 대사효소가 부족해지면 적은 양의 효소를 나눠 쓰기 위해 각 조직과 기관, 세포들은 효소 쟁탈전에 들어가고 신진대사 체계가 무질서해지는 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40세를 넘어서면 SOD 효소항산화효소의 생산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만성피로, 식곤증, 어깨결림, 통증, 잔뇨감, 원활치 못한 배변,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 고혈압,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몸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 독성이 쌓이게 된다. 또 역류성 식도염, 신장 기능 약화, 두통, 불면증, 우울증, 알레르기,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더 나아가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여기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효소의 낭비가 일어나 설상가상으로 몸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효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효소는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단백질로서 효소가 있어야만 생명현상이 있을 수 있고 효소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였다. 생명체에는 반드시 효소가 있으니 효소를 음식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신선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가령 생채소, 생과일, 생명이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면 효소를 섭취할 수 있다. 효소는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의 다른 영양소와는 다르다. 효소는 살아있어서 가열하면 대부분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45도 이상만 되어도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므로 끓이거나 익힌 음식에는 효소가 거의 없다. 가령 생고구마에는 효소가 있으나 삶은 고구마에는 효소가 없다. 효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가열하지 않고 먹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음식을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먹어서 효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효소가 없어진 것을 병을 부르는 원인이라고 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독소. 독소란? 독소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이다. 어학 사전을 찾아보면 독소타크설란 생물에서 생기는 강한 독성 물질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독소란 좁은 의미로는 중금속, 환경호르몬, 활성산소 등을 일컫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교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식품 첨가물, 보존제, 합성감미료뿐만 아니라 각종 항생제나 호르몬제, 대기오염, 밤낮이 바뀐 생활, 스트레스 등도 독소이다. 독소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주 쉽게 접하고 자주 먹는 라면이나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통조림 등을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안에는 정제염, 향미증진제, 산도조절제, 식용색소 보존제뿐만 아니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식품 첨가물 수십 가지가 들어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수십 가지 독소가 들어오는 것이다. 음식에만 독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기오염, 먼지 등 호흡기를 통해서도 수많은 독소들이 우리 몸에 쌓이고 있다. 봄이면 황사로 고생을 하는데 봄 황사에는 카드뮴, 납, 수은 같은 유해, 중금속 독성 물질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체의 호흡기와 심혈관계의 자율신경을 손상시키며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등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 독소 축적의 심각성과 증상. 외부에서 독소가 들어오면
간은 2단계에 걸친 해독 과정을 거쳐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한다. 분해될 독소가 많아지면 간 기능은 약해지고 혈당을 조절하고 간의 지방을 늘려주는 호르몬이 둔감해지면서 간에는 지방이 쌓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지방 주위로 염증이 생겨난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는 대부분 지방세포에 축적된다는 것이다. 대한발효해독학회는 독소 축적을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1, 2단계에는 만성피로, 어깨가 무겁고 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3, 4단계는 개설과 소화가 잘 안되고 비가 오면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운 증상이 나타나고 5, 6단계는 고혈압, 당뇨, 지방간 등 수치상으로도 이상이 나타난다. 유해물질은 대부분 지용성이라 배출되지 못하고 뼈나 장기에 쌓인다. 만일 축적된 독소가 간에 쌓이면 간경화, 지방간이 되고 흉부에 쌓이면 담이나 천식,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혈관파열, 자궁에 쌓이면 자궁종양, 자궁암, 장에 쌓이면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수많은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 또한 독소는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 안에 유해균을 증식시키고 장점막을 공격해서 독소를 온몸에 퍼지게 한다. 독소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질병의 원인이니 이 독소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고 독소를 해독하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질병 예방과 치유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활성산소라고 하면 우리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산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니고 산소로 체내의 여러 조직을 산화시켜 세포에 상처를 입히고 유전자 DNA를 상처 입힌다. 활성산소가 노화나 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 많은 활성산소가 생겨 몸속의 여러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물론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를 막기 위한 면역 기능이 갖춰져 있고 또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 강력한 살상력으로 몸속 병원균 등의 이물질을 물리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의 해독에 다량의 효소가 쓰이지만 효소 생성은 오히려 줄어들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호르몬 분비가 둔해지는 등 활성산소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청혈해독과 질병치유. 청혈해독이란 피가 맑아야 건강하다는 말은 진리와 같은 말이다. 혈액은 모든 영양소, 물, 산소, 백혈구, 면역물질을 거느리고 온 몸을 순환한다. 신체의 모든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세포들에 쌓인 독소를 간이나 콩팥에 전달하여 해독작용을 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므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면 건강하고 병에도 걸리지 않지만 혈액이 탁하거나 혈관이 좁아져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피로를 느끼고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우리가 즐기는 고단백 고지방식,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 과식, 간식, 빨리 먹는 습관 등으로 불연소된 음식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되면 이들은 장에서 부패되어 다량의 독소를 발생시킨다. 이외에도 마시는 물이나 공기,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에 의해 독소를 생성하게 되고 소변, 대변, 땀, 호흡 등으로 독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들어오는 독소는 많은데 나가는 독소가 적다는 데 있다. 배출되지 않은 독소는 인체에 누적되면서 지방간으로 축적되기도 하고 심하면 장벽의 방어망이 무너지면서 혈관으로 직접 들어와 피에 독소가 쌓이고 여러 가지 병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잘 배출하는 것, 해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시 잦은 두통에 시달리거나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만성적 피로가 있는가? 비만, 고혈압, 당뇨,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갑상선 이상, 만성 통증이거나 몸이 무겁거나 부은 느낌이 들고 감정 기복이 심한가? 피에 독소가 쌓여 있음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청혈해독이 필요하다. 청혈해독은 우리 신체가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피를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식생활을 조절하는 것이다.
피가 탁해지는 것은 과다한 영양분 때문인데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지방이 가장 문제이다. 기름에 볶고 튀긴 음식, 고기류 등의 고칼로리식과 당분의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식후 2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운동을 하면 피를 맑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햇볕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변화시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임파구와 식세포를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인체 저항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체온을 상승시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얼굴이 탄다고 혹은 기미나 잡티가 생긴다고 햇볕 쬐는 것을 삼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햇볕은 우리 몸에 좋은 치료제가 된다. 그러므로 20분 이상 꼭 밖에 나와 햇볕을 쬐도록 하자. 아침에 밥을 먹지 말고 청열 주스를 마셔보자. 청열 주스는 장 기능을 촉진시켜 주므로 아침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더욱 효과가 좋다. 청열 주스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당근 200g, 사과 100g, 귤 50g, 양파 5g, 생강즙 5g을 생으로 갈면 된다. 청열 주스는 채소나 과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효소가 많아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지방 분해를 도와 피를 깨끗하게 해주며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몸과 마음의 독소를 해독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독소는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 우울, 무기력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몸과 마음의 해독을 통해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해독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